1월 12일 금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다운타운 데일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데일리센터 광장에 대형 태극기가 개양된 가운데 부시 대통령과 블라고야비치 주지사, 데일리 시장 등이 미주 한인의 날 축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데일리센터 광장에는 가로 25피트, 세로 15피트 크기의 대형 태극기가 개양됐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의 태극기가 공식적으로 개양된 것은 지난 1945년 광복 이후 오늘이 두 번째, 61년 만의 일입니다. 기념식에서는 백악관과 일리노이주, 시카고 시정부 등의 미주 한인의 날 축하 서한이 시카고 한인사회를 대표해 총영사관에 전달됐습니다. I'm proud to be here with you, and other ethnic groups should learn from you because you've come to this country about 100 years ago, I guess, and you've shared with us your culture, your dance, your economic strength, and above all, you've shared with us your music, and you have taught us how to live. 오늘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은 연방정부에 이어 지난 12월 일리노이 주정부가 한인의 날을 공식 제정 공표하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석한 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은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한인들이 일군 성취와 발전을 축하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또 성악 공연과 색소폰 연주, 사물놀이와 궁중의상 패션쇼 등이 펼쳐져 시카고 시민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I'd like to congratulate the Korean community on the past over 100 years of being in the United States and being a part of this great nation and being a part of our culture. 그 젊은 세대들이 후손들이 더욱더 이 미국에서 주인공으로서 또한 그 미국의 한 사회 일원으로서 확실하게 정착하고 또한 그 두 나라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좋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를 해봅니다. 1903년 1월 13일은 102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처음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도착한 날입니다. 100여 년이 흘러 2007년 1월 13일 데일리센터 광장에는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태극기가 성조기와 같은 크기, 같은 높이로 휘날리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이민 역사 속에 성장한 한인 사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동시에 다가올 100년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재미대한체육회와 시카고 체육회 임원진들이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 열린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기념식에 참석한 장정현 체육회장을 비롯해 체육회 관계자들은 2014년 동계올림픽은 한국 평창에서 2016년 하계올림픽은 시카고에서라는 기치 아래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차원이고 저희가 여기서 조금 힘이 될 수 있으면은 여기에 그 본부가 결정하는 기구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주류 사회에서 서명을 좀 해가지고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그것을 본국으로 여기에 행정부로 저희가 보낼 예정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유치하기 위한 홍보 활동은 시카고뿐 아니라 LA와 뉴욕 등 재미대한체육회 산하 16개 지회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홍보 활동과는 별개로 미주 내 홍보 활동이 영향력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16년 하계올림픽 시카고 개최를 위해 시카고 한인체육회도 올림픽 유치 후원회를 구성해 세계적인 스포츠 제전이 시카고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계의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가 한창인 가운데 해외 한인의 날 제정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해외 한인의 날로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추진운동은 LA를 비롯해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계와 문학의 학계가 뜻을 모아 세계 한인 교류 협력 기구인 KICA를 설립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KICA의 상임 대표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은 LA에서 시작된 서명운동이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음 달 27일 서명운동이 끝나면 각국 해외 동포들이 모여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KICA는 3월 2일 해외 방문단과 함께 한국 국회에 정식 청원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관계자들은 해외 한인의 날의 제정을 통해 해외 동포들이 참정권 등 법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한인회도 이달 말 미주 총연 상임이사회 이후 서명운동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일리노이주 전역에 공공장소 금연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타운 정부의 결정권과 상관없이 일리노이 전역에 금연법이 시행되며 오는 2008년 7월까지 주어졌던 주류 급업소의 유예 기간도 없어지게 됩니다. 존 쿨러턴 상원 의원은 오는 2008년 1월부터 바와 레스토랑을 포함한 일리노이 전역의 공공장소 금연을 촉구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식당이나 바에서 일하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도 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공기청정기 등 실내 공기 정화 장치들은 실제로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일리노이 법조위는 각 타운 정부에 금연법 시행에 관한 자체 결정권을 준 것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권을 존중하지 않은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리노이는 주 차원의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는 17번째 주가 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됩니다. 필립 클라인 시경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한인타운 내 상가 안전대책을 비롯해 한인 경관 증원, 신고전화 통역 서비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클라인 시경국장을 비롯해 마리아 마하 시경수사국장, 라프 스즈키 시경부국장이 어제 한인사회를 방문했습니다. 간담회는 갈비와 잡채 등 한식으로 마련된 저녁 식사와 함께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20여 명의 한인들은 무엇보다 타운 내 한인 경관의 부족과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했습니다. 시카고 거주 한인 인구를 감안할 때 시카고 내 11명, 서버브까지 합해도 30명 남짓한 한인 경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Those are men and women who have completed 2 years of college, are at least 21 years old, and they have to be hired before they're 40. And it's a great job. The starting pay is around $41,000 right now. After about 18 months, it's up to about $55,000. There's tuition reimbursement. There's a lot of other benefits. So we're encouraging men and women from the Korean community to apply to become Chicago police officers. 911 전화의 한국어 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마약 중독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타운 내 재활시설 마련 그랜트 신청에 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From a lot of different agencies out there, we'll assign one of our grant writers to work with the Korean community to try and apply for different grants that would help the Korean community when it comes to law enforcement issues. 이날 거론된 이슈들은 조만간 경찰국 실무진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인들이 경찰에 채용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들어간 경찰들이 그 진급을 어떻게든지 인원의 그 코드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커뮤니티의 경찰 포스를 충분히 늘리자 하는 것을 같이 의논을 하기로 지금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인사회와 주류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연계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사들이 한 끼 식사의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한인사회의 자체적인 대안 마련과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의료 장비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인해 폭발물 전담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공항 청산에 주인 없이 방치된 가방에서 진동음이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방에 폭발물이 들어있을 가능성 때문에 즉시 시카고 경찰에 폭발물과 방화 전담반이 출동한 것입니다. 웬디 에이브람스 시카고시 항공국 대변인은 경찰이 국제선 항공기들이 이착륙하는 5번 터미널 주변을 통제하고 수사를 펼쳤으나 항공기 운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방 속에서 진동을 일으켰던 물건은 수면성 무호흡 환자의 기도를 열도록 도와주는 기계로 판명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하이오주 톨리도 공항에서는 오전 10시 30분경 정차 중인 여객기에 폭탄이 장착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여객기의 이착륙을 금지한 채 2시간 동안 정밀 조사에 착수했으나 아무런 폭발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고 전화에 대해 공항 당국은 처음엔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이 휴대전화로 했다고 말했으나 연방수사국 FBI는 신고 전화는 여객기 안에서 온 전화가 아니며 신고는 장난 전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정정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일부 노선에서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최고급 기내식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시카고에서 최고급 식당인 찰리 트로터스를 운영하고 요리사 찰리 트로터를 재영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석 요리사인 게리 굴리와 함께 유럽행 노선과 미 대륙 횡단 노선 항공편에 제공될 고급 주요리를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교회 엘크그로브 타운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은 트로터 영입 외에도 해외 노선의 1등석과 비즈니스석 승객들만을 위한 별개의 탑승 레인 설치 계획 등 더 많은 항공 요금을 지불하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로터는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유나이티드 항공의 기내식 메뉴에 열대 과일과 검은 후춧가루를 곁들인 랍스터, 태국식 바비큐 요리 등 자신의 비법을 이용한 최고급 요리를 선보여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타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며 3년간의 파산 보호까지 갔었던 유나이티드 항공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트로터와 결별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상기후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엘니뇨는 오는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국립기상청이 전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현재 엘니뇨가 적도 태평양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오는 3월까지 캐나다 중부와 서부, 북부 지역의 기온은 예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평양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엘니뇨는 서반구 전체와 아프리카 서부 지역까지 휩쓸며 홍수와 가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올 겨울은 북반구 날씨가 유난히 따뜻하고 지난해 허리케인 시즌이 큰 탈 없이 넘어간 것도 엘니뇨 덕분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엘니뇨 활동이 현재 정점 가까이 와 있어 2월부터 5월 사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적도 태평양 서부 지역의 강우량이 급증하는 등 예기치 못한 요소들이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강우량 증가로 적도 태평양 일대의 바람이 약화되면서 태평양 중심부의 해수 온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남미 북부와 아프리카 남동부의 날씨는 예년보다 건조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주택 차압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가운데 한인의 주택 차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LA 이상목 기자입니다. 부동산 증가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입니다. 그러나 차압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인들의 차압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우선 LA 카운티 등기소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한 해 7월에서 11월 사이 체납 등록 건수는 매월 2,300건, 그러나 12월에는 2,926건에 달했습니다. 경매 건수도 7월에서 11월 평균 800건에서 12월 1,19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한인 차압률을 살펴보면 5월에서 12월까지 체납 등록 평균이 2,121건인 가운데 한인이 73건, 경매 등록도 LA 카운티 평균 772건 중 한인이 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00% 융자를 받기나 120% 융자를 받아서 집을 2채나 심지어 7채까지도 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한인들의 체납과 경매 비율은 미국인 평균 34.5%보다 높은 54%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부동산 차압의 특징은 우선 부동산 화랑세 막판인 2003년 이후 주택 구입에 집중됐고 2채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가 많습니다. 올 한 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만큼 투기성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6개월 동안 동결을 해달라든가 그 월부금 지불 중단을 해준다든가 좀 집을 팔게끔 해달라 이렇게 흥정을 해서 그 소위 말해서 숏세일 하는 거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온 2007년도 2, 4분기까지도 주택 경기의 부진이 계속 점쳐지는 만큼 투기성 주택에 대한 차압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앞으로 일리노이주 내 비즈니스 납세 연방 세금과 주정부 원천징수 세금을 동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개인과 사업자들이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서비스국은 효용성을 테스트한 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중서부 청년회의소 JC가 신년 첫 원래회를 가졌습니다. JC 측은 생활 영어 강좌 개설과 절세 관련 세미나 등 올해 계획안을 밝혔으며 그동안 물된동산 봉사와 거리축제 참가를 비롯해 타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제3회 세종음악경연대회 수상자 연주회가 14일 3시부터 열립니다. 다운타운 루즈벨트 대학의 간즈홀에서 진행되는 연주회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 첼로곡 등 한인들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과 중국인 수상자들이 한국의 음률이 들어간 연주곡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카고 일원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대는 13일을 기해 강한 바람을 동반한 눈 소식을 예보했으며 곳에 따라 밤 최저 기온이 20도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14일 일요일 저녁에는 2에서 3인치 이상의 눈 소식도 예보되고 있어 주민들의 대비책 마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흐린 날씨와 함께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최고 기온은 48도를 기록했으며 바람은 서풍이 8마일대로 불었습니다. 하루 종일 흩뿌리던 비는 오늘 밤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3일 토요일 다소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14일 일요일 강한 바람과 함께 곳에 따라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30도가 예상됩니다. 15일 월요일 역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31도, 밤 최저 기온은 19도로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41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12일 금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